안녕하세요. 엔젤이 여러분들. 예, 성관천사입니다. 자, 오늘은 관상동맥 우회술에 관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관상동맥 우회술에 관한 문제를 풀려면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 뭔지는 아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시죠. 심장의 근육에 그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 혈관을 우리가 코로너리 아테리라고 하죠.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그 관상동맥의 어떤 기능들이 충실해야 비로소 심장 근육이 잘 수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 죽상경화증 이런 것 때문에 그 심장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심근에 어떤 괴사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막혔어. 여기도 막혔거든요. 이렇게 막혔으면 사실 피가 밑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이제 괴사가 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괴사가 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이런 환자들은 벌써 뭐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났거나 이랬겠죠. 뭐 체스트 페인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나타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냅두면 안 되죠. 좁아져 있으면 뭐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스텐트를 집어넣거나 길을 넓혀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RCA가 완전히 뭐 50% 폐쇄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런 심장 혈관들이 두 개가 심하게 막혀 있고 아니면 세 개 정도가 중간 정도 폐쇄돼 있으면은 캐비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PTC를 하시는 거죠. PTC 하고 도저히 그걸로는 안 되겠어요. 그걸로는 심장의 혈관에 가는 길을 뚫지 못하겠어요. 이럴 때 이제 캐비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이식한 거죠. 요게 이렇게 이식을 한 거예요. 또 여기서 이렇게 이식을 해준 겁니다.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요 밑으로 피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준 거죠. 결국은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아니면 중부고속도로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경부가 막혔다. 그럼 어디로 가요? 중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를 내주는 것이 관상동맥 우회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캐비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은 이제 이 혈관들, 이식하는 혈관들은 어디 있는 혈관들을 많이 쓰냐면은 요렇게 요 가슴에 있는 요거 요게 뭐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뭐 내유동맥 아니면 내흉동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심장에 가까워서 이거를 좀 많이 쓴다고 그래요. 아까 요 길게 연결되었던 거 이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요새는 또 여기를 많이 쓰는 레디얼 아테리. 요거는 얼 아테리잖아요. 레디얼 아테리를 또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복제정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어떤 긴 정맥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어준단 말이죠. 근데 정맥은 또 좀 동맥의 어떤 압력을 이겨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뭐 중간중간 또 뭐예요? 혈관 손상을 좀 일으킬 수 있대요. 이걸 이식해 놓으면은. 그래서 요것보다는 아까 내흉동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혈관을 이식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관상동맥 우회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퍼미션이나 이런 거 다 받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취에 관한 준비가 다 돼야 될 거고, 약물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 애초에 심장이 좀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디기탈리스 제제는 12시간 전.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을 거의 옵티멀하게 좀 유지하고 나서 이제 오피를 하는 게 좀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디기탈리스 제제 같은 거는 12시간 전까지는 먹이고 스탑.
이뇨제 3일 전, 아스피린 같은 거는 브리딩 때문에 일주일 전서부터 스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보통 체외순환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심장에 지금 그 순환을 못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체외순환기를 연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서전에 좀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거기서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뭐 꼭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혈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뭐 이거를 또 체외순환기를 안 쓰고서도 오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스터num을 일단 딱 째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들어가고 이제 혈관을 떼야 되겠죠. 내흉동맥 이런 것들을 떼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심장막을 이렇게 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혈관, 막혀 있는 혈관 부위 그 OP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혈관을 잇겠죠. 그죠? 잇고 이제 다시 이제 슈처를 하는 뭐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스터는 부위에 뭐 이시전이고 막 있을 겁니다.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ICU에 가가지고 뭐예요? 뭐 당연히 바이탈 사인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 인투베이션 해가지고 일단 인공호흡기 좀 이용 좀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이거 하트 스터눔 이렇게 째가지고 그 심낭 이런 것들을 째가지고 오피를 했기 때문에 흉막강 안에 또 어떤 그 디스차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공기도 찰 수 있고 피도 찰 수 있기 때문에 또 체스 튜브도 인서션 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ICU에 가서 보고 한 이틀이나 3일간 보다가 이제 점차 다 빼고 물론 뭐 폴리도 하고 있고 엘튜브도 하고 있고 다 주렁주렁 하고 이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죠? 다리 무브 하고 이제 이렇게 워드로 빠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난 거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80kg의 대상자가 관상동맥 우에서 KBG를 받은 지 3일 지났어. 3일. 거의 뭐 이제 워드를 뺄 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사정한 내용, 주의할 것은 뭘까요? 일단 뭐 피부가 뜨는지 안 뜨는지 이것은 뭐예요? 감염의 어떤 사인이잖아. 그 다음에 어떤 신기능을 사정해야 되는 그런 것도 이 수술하고 나서 되게 업저베이션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변 아웃풋, 유린 아웃풋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KBG를 하고 나서 심박 출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신기능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또 체외순환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또 키드니 인저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린 아워리를 체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최소 시간당 30cc는 유지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괜찮죠? 예,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칼륨 수치도 되게 중요하죠. 예, 하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 유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아이오 체크할 거고 유린 아워리 체크할 거고 그럴 건데 자, 포타슘은 저희가 3.5에서 4.5가 노멀 레인지니까 4.1 괜찮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CVP는 뭐예요? CVP는 우리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어떤 혈액의 양을 표시해주는 어떤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CVP의 정상은 그 단위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미리미리 HG라고 돼 있을 때 1에서 7을 노멀 레인지라고 보고 실제로 KBG 한 상태에서는 이거를 약간 높게 유지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심실이 충분히 차야 박출이 잘 되기 때문에 약간 더 많이 들어오면 좀 충분히 많이 차겠죠. 그래서 약간 높게 유지해라. 오케이. 그리고 아까 체스트 튜브 인서션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서션 하는데 이거는 몇 cc? 시간당 예, 시간당 예, 100cc 유지하시고 뭐 한 150까지도 그냥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그런데 150 넘어가잖아. 체스 튜브 박오는 그 백에 아웃풋이 막 150 이상 108 막 넘쳐난다. 150 이상 난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브리딩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어디서 피가 새고 있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흉관 배행량이 180이면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시간당 100cc 정도로 유지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180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브리딩의 어떤 사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은 요렇게 이게 이제 어떤 수술인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막혔다. 그럼 중부로 가자. 이게 길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심근에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관상동맥 우회술이다. 뭐 간단해요. 근데 이제 수술 자체는 하트에서 어떤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바로 심플하게 그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주렁주렁 프루이드 달고 폴리 달고 엘튜브 인서션 하고 인튜베이션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체스 튜브 받고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주렁주렁 달고 이제 가서 옵저베이션을 하게 될 건데, 그때의 간호사들은 뭐를 좀 잘 볼 거냐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슈처 사이트, 뭐 인펙션 사이트는 뭐 이런 바이탈 사인도 체크하지만 뭐 레드니스가 있는지 스웰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 부종 꼬이지 않도록, 만약에 뭐 이런 복제정맥을 썼다면 더더욱 그렇죠. 뭐 탄력 스타킹 이런 거 신기고, 특히 금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금연은 뭐 여기저기 해당이 되지만 특히 수술하고 나서 금연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어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담배를 피우면 관상동맥 경련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심근에 어떤 괴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뭐 브리딩이나 심장 압전이나 신부전, 마비성 장폐색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사인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2kg 이상 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흉부 여절개 부위는 거의 6주 정도. 그리고 운전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막 운전하다가 긴장하면 오피 사이트에 어떤 텐전을 주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눕거나 일어날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에 힘을 주지 말고, 시기는 어떻게 할까? 저염 시기, 저콜레스테롤 시기. 이런 것들. 또 부정맥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거 나타나면 바로 노티파이, 병원에 오시라. 이렇게. 또 숨쉬기 곤란하잖아요. 그때도 바로 병원에 오시라. 이런 교육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상동맥 캐비지에 관한 간호사 국시에 났던 것을 좀 풀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보시겠지만 이것의 정상치를 다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체온, 일단 인펙션, 유린 아웃풋, 키드니 펑션, 그 다음에 일렉트로 언밸런스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되고, CVP, 혈액약, 그 다음에 흉관뱅이, 체스튜브 인서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적당히 나와야 되죠. 나오다가 이제 적어지면 리무브 해야 되는데 3일이 지났는데 180이 나온다는 건 많이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거는 브리딩인데 어떻게 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굉장히 클로즈 옵저베이션을 해야 될 거고 바로 노티파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거 너희 알고 있니?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캐비지에 관한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엔젤이 여러분, 이제 정말 일주일 남았어요. 자,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